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으로 지역 비하에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 계급론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강남은 황족, 무주택, 서민 이런 식으로 막 부동산 계급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황족, 왕족, 중화귀족 등등 시작해서 뭐 등등 어쩌고저쩌고 막 쭈루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역별로 피라미드도 있고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지역 비하의 정점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부망천이라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 우리 최우심 채널 PD도 부천 거주하고 있고 사무실은 인천인데 우리 채널 잘 나가고 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최상혁의 부동산 시무름센터 센터장 최상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역 비하의 시대라는 좀 예민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초대형 모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 방문했던 콘텐츠가 논란이 있었고, 이게 언론에 정말 엄청나게 보도가 돼서 제 주변에서도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YTN 뉴스가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YTN 뉴스 마지막에는 오히려 젊은 층 사이에서는 피해를 본 이들을 돕겠다는 막 움직임도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여행을 신청하거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막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 어떤 다른 지인은 지금 인스타를 켜보니까 실제로 영양을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지금 막 이제 소위 예쁜 자연환경 찍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이럴이 된 것이죠. 근데 보면은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1995년, 엄청 오래된 겁니다. 지금 2025년 30년 전인데, 제가 이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밤에 서울 모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즐거우시겠네요 했는데, 근데 거기서 라디오가 안 들릴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라디오 이 사연 보낸 놈이, 이 고등학생이. 그래서 네? 제주도도 라디오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나도 제주도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라디오가 안 나올까 봐서 걱정이라는 그런 사연을 읽는 거를 보고 제가 화가 났었는데, 저만 그 라디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TV 라디오가 그 미디어의 메인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학교 어디냐, 그 학교 제주도에 수학여행 오면은 혼쭐 내려가 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소위 학교에서 주먹쓰나 깨는 애들이 막 육지 애들 내려온다 이러면서 막 싸우러 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 당시에 이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소위 서울 촌놈이라는, 서울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서울만 살다 보니까 다른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른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만 나왔고, 그래서 지역 비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아니고 지역을 막 비하해서 하는 거는 전 진짜 이거 완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경남권 인구는 2016년, 17년을 피크로 감소했고요. 이게 이번에 있었던 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권 인구가 쭉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방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되고, 이게 피카고프에서 다루고 있는 전국 출생아 수 감소, 그 다음에 수도권 과잉 집중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 건데요. 이제 지역 비하의 정점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자유한국당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정태호 의원이 이부망천이라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 우리 최우심 채널 PD도 부천 거주하고 있고 사무실은 인천인데 우리 채널 잘 나가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 말은 당시 정말 엄청나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이 거의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경기 부천 살거나 인천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그 모멸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경기 서부 쪽에 있다가 대충 목동쯤 살다가 뭐 이혼하면은 뭐 부천 가고 그 다음에 더 망하면 막 인천 간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진짜 완전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지역 비하의 정점이었던 이 발언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분을 보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으로, 그리고 또 지역 비하에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 계급론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계급론도 꽤 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화두가 됐었던 거 좀 기억을 하시죠? 비즈와치에서도 2020년 11월 달 이 당시가 주택가격 초고가로 가던 그 시기인데, 강남은 황족, 무주택, 서민 이런 식으로 막 부동산 계급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황족, 왕족, 중화귀족 등등 시작해서 뭐 등등 어쩌고저쩌고 막 쭈루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역별로 피라미드도 있고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냥
자유민주주의에다가 보편적이지만 사회적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자본 축적량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자본 축적량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자본 축적한 것만 가지고 결국 부자 빈자 나누고 황족이니 귀족이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을 넘었던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한국이 지금 사실은 수도권 도시국가화가 되고 있어요. 1000대 기업 중에서 서울에만 기업 숫자로는 50%가 넘고요. 경기까지 합치면은 서울 경기의 70%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 1000대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위는 충남인데 충남으로만 가도 확 내려가고요. 부산에는 1000대 기업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2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529개가 있죠. 인구 940만의 도시에 520개가 있고요. 부산에는 인구 300만 명 도시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엄청나게 쏠려있는 수도권 과잉 쏠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OECD 평균 출산율은 지금 1.6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유난히 출산율 낮은 국가들이 있는데 어떤 국가들이냐면은 도시국가들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도시국가. 그러니까 도시국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그 도시의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 아니면 뭐 특별행정구역이라고 따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싱가포르 전형적인 도시국가죠. 그 다음에 특별행정구역으로 들어가는 마카오가 됐던 아니면 홍콩이 됐던 이런 지역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이 다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싱가포르도 1명 이하래 수도권 거대화하는 그러니까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야 이러면서 싱가포르도 0.9만 명이고 뭐 대만도 내려오고 이랬던데 그런 데는 다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한국처럼 넓은 국가 면적이랑 여러 개의 도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0.6명대죠. 작년 말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작년 연간으로 0.72명이고 그리고 지금 사큐에는 0.65명대니까 올해는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6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시국가 아니면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스스로 너무 도시국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시국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도시국가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엄청난 저출산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반 국가인데도 도시국가화를 추구하는 도시 구조가 유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 비하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지방이 고향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지방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가지고 수도권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방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 소멸이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지역 비하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 비하는 서울을 비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거의 아니고요. 서울을 베이스로 하는 쪽에서 비서울 지역을 일제히 비하하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소멸되는 데에서 지역 비하가 되고 이것이 마치 고향 멸시로 느껴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저 때는 제주도 인구가 5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60만 명대로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들 중에서 그래도 여건이 괜찮은 지자체가 제주도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다른 여러 도시 기능들을 다 망실하고 있는데 직장 없어지는 것도 도시 기능 망실이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의료 기능이 됐던 무슨 기능이 됐던 편의시설 기능이 됐던 다 하나씩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젊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대거 떠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 문제로 다루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역 멸시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냥 개인 레벨이든 기업 레벨이든 눈에 띄지 않지만 음지에서 애쓰는 기업과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숨은 영웅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수도권 도시국가화로 만드는 정책을 계속해서 쓰자고 하는 이 핵심 관료들 그 다음에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이라도 정말 뭐 이제 균등 개발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이제 도시 정책적 그런 대안들을 내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인터넷은 그게 있기 때문에 막 무분별한 비난, 비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채널도 어떤 특정 키워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자동으로 제거되거나 유튜브가 막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저에 대한 또 그런 비판을 남기지는 마시고 또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비난 비평하게 만든 그런 제도 그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고 좀 좋은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